안녕하세요. 투자인생입니다. 오늘은 로버트 기요사키가 알려주는 8가지 돈의 비밀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무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로버트 기요사키의 대표작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개념과 원칙들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원칙들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면 돈과 재정 그리고 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관점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성실하게 일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재산과 부는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교적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면서도 꾸준히 자신들의 자산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돈과 재정을 바라보고 대하는 근본적인 방식, 다시 말해서 재정에 관한 사고방식과 마인드셋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8가지 돈의 비밀은 여러분의 재정적 사고방식과 관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원칙들입니다. 1.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라. 자산과 부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를 당연히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만약 그 집이 매달 대출 이자와 각종 관리비, 재산세와 보유세 등 다양한 세금으로 인해 당신의 주머니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계속해서 빼앗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겉보기와는 달리 실제로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할부금, 보험료, 유지비, 자동차세 등으로 매달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간다면 그것 역시 부채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의미에서의 자산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현금을 당신의 주머니 속으로 꾸준히 넣어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주식이나 펀드,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비즈니스 사업, 로열티를 발생시키는 저작권이나 특허 같은 지적재산권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가계부를 열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각각 따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A.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금융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안타깝게도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방법, 즉 돈을 어떻게 똑똑하게 굴리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의 기본 원칙과 전략,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고 분석하는 능력, 복잡한 세금 체계와 절세 방법,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각종 법률 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익혀야 합니다. 이러한 금융 관련 지식과 정보들이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기준이 되어줄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시작하지 말고 먼저 매주 최소 30분 정도씩이라도 금융과 투자에 관련된 좋은 책을 읽거나 유익한 방송들을 꾸준히 듣는 작은 습관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3. 소득의 종류를 다양하게 늘려라. 소득원을 최대한 다양하게 확보하고 여러 방향으로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직 한 가지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나 급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이것은 재정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예상치 못한 실직 혹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의 수입은 완전히 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로소득 외에도 자신만의 사업을 통해 얻는 사업소득,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투자소득, 그리고 특별한 노력 없이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동적 소득이나 자동화된 소득 등 여러 종류의 다양한 소득 흐름과 파이프라인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서 내가 현실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고 매력적인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행동 계획으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4. 현금 흐름에 집중하라. 현금 흐름에 집중하고 이를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단순히 장부상의 수익성이나 이론적인 자산 가치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통장 계좌로 실제로 들어오는 현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 자산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의 실제적인 가치와 의미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해당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구체적인 숫자로 미리 계산해보고 동시에 시장 상황이 악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여 시뮬레이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두려움을 관리하라. 투자와 재정 관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두려움과 탐욕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투자에서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될 가장 큰 적이자 장애물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느끼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시장이 급등할 때 느끼는 과도한 욕심과 탐욕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투자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실패와 손실은 결코 끝이 아니라 귀중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이자 과정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투자하여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작은 규모의 자금으로 실제 투자를 시작하여 직접적인 경험을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동시에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대신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투자 원칙과 규칙들을 수립해놓고 그것을 철저하게 따르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6. 레버리지를 이해하고 활용하라. 레버리지, 즉 지렛대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란 다른 사람의 자본이나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의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금융 기법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부채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부채에도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좋은 부채란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채로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전체 자산 규모를 확대하고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이나 사업 확장을 위한 사업자금 대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나쁜 부채, 특히 소비성 부채는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감소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채이므로 이러한 종류의 부채는 최대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하셔야 합니다. 투자 목적의 대출을 실제로 고려하고 검토할 때는 반드시 해당 대출에 따른 이자 비용과 각종 수수료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보다 충분히 낮은지를 면밀하게 비교 분석하고 동시에 매달 발생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고 충분한 현금 흐름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철저하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7. 비즈니스 마인드 갖기. 단순히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사고방식과 제한된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진정한 비즈니스 마인드와 사업가적 사고방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없어도 자동으로 작동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 번의 노력으로 여러 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복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수익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나 사업 아이템을 선택하여 그것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단계들로 세분화하여 오늘부터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8. 네트워크와 멘토를 만들어라. 강력하고 의미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시에 자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훌륭한 멘토를 찾아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엄청난 힘과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 특히 이미 재정적 성공을 이루었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과의 진정성 있는 연결과 관계 형성은 예상치 못한 귀중한 기회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고 창출합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재정, 투자 또는 사업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모임이나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같은 관심사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꾸준히 활동하면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보다 앞서 성공의 길을 걸어간 경험이 풍부한 멘토를 최소한 한 명 이상 찾아내어 그분들에게 겸손한 자세로 실질적인 조언과 지혜를 정기적으로 구하고 배워나가는 습관을 만드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8가지 돈의 핵심 비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산과 부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금융 교육을 받는 것, 여러 개의 수입원을 만들어 소득을 다변화하는 것, 단순히 총수입이 아닌 실제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것,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 레버리지라는 지렛대 효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
직장인의 사고방식을 넘어서 진정한 비즈니스 마인드와 사업가적 사고방식을 갖추는 것,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훌륭한 멘토를 찾아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이 8가지 원칙들 중에서 오늘 당장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원칙을 알고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작지만 일관된 실천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작은 목표를 세워 성취를 기록하세요.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경험에서 배운 점을 다음 계획에 반영하면 됩니다. 주변의 조언과 정보는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여러분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내리세요. 재정적 자유는 단기간의 이벤트가 아닌 삶의 방식이며 꾸준한 학습과 실행으로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한 한 가지를 시작으로 작은 행동을 내디딜 차례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한 걸음이 모여 인생을 바꿉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어쩌면 상당히 충격적이고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다면 빚을 져라. 이 문장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무모하고 지나치게 위험한 조언이라고 비난하고 반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 문장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깊은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평생에 걸쳐 발전시켜온 재무 철학의 핵심 원리로서 재해석해보려는 시도입니다. 기요사키가 이야기하는 빚이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소비성 부채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강조하는 부채의 개념은 당신이 보유한 자산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는 전략적 수단이자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영상을 보는 시간 동안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그의 논리적 체계와 사고방식,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전략, 그리고 반드시 숙지하고 대비해야 할 위험 관리의 핵심 요소들까지 빠짐없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의 개념을 자산과 부채라는 두 가지 범주로 매우 명확하고 선명하게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와 강연에서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자산은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지속적으로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는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꾸준히 빼가는 것이다. 이처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정의에서 출발하여 깊이 생각해보면 부채에도 실제로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당신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는 나쁜 부채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좋은 부채입니다. 나쁜 부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흔하게 접할 수 있으며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충동적으로 구매한 고가의 명품 가방이나 의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소비 목적의 대출, 그리고 구매 직후부터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레저용품이나 사치품의 구매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부채들은 매월 받는 월급의 상당 부분을 지속적으로 잠식해가며 시간이 흐를수록 원금과 이자의 부담만 점점 더 커져가고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재정 상태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면에 좋은 부채는 나쁜 부채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부채란 당신이 대출을 받아 빚을 내서 구매한 대상이 결국에는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상승하여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월세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형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담보대출,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 목적의 대출, 농업이나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나 장비에 대한 투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이 부채가 당신의 주머니에 매달 또는 매년 지속적으로 돈을 꾸준히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당신의 주머니에서 계속해서 돈을 빼가는 역할을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기요사키는 특히 레버리지, 즉 타인의 자본을 활용하는 힘과 그 효과를 매우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금액의 자기 자본만으로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활용하게 되면 훨씬 더 큰 규모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이렇게 확보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통해 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차근차근 상환해 나가면서 동시에 순자산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모든 것이 철저한 계획과 엄격한 통제하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거나
충분한 준비와 계획 없이 무모하게 진행하는 투자는 오히려 개인의 재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요사키는 가난하다면 빚을 져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의 논리와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그리 복잡하지 않으며 오히려 단순 명료합니다. 첫째, 자본의 근본적인 부족 문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자본만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자산을 구매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둘째, 기회의 범위와 폭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활용하게 되면 자신이 가진 자본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훨씬 더 크고 유망한 투자 기회를 실질적으로 포착하고 잡을 수 있게 되며, 그렇게 확보한 기회가 마치 복리이자처럼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증식하게 되면 전체 자산의 규모와 가치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커질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교육과 실전 경험의 획득 및 축적 속도를 획기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부채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직접 시작하거나 혹은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고급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익히고 습득하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소득과 수익의 규모가 현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크고 의미 있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현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고정된 금리 조건으로 빌리고 차입한 돈은 시간이 흐르고 경과함에 따라서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실질적인 상환 부담과 압박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줄어들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과 같은 실물 형태의 유형 자산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따라서 그 자산의 명목 가치와 시장 가격이 상승하고 올라갈 가능성과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전체 구매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자기 자본을 투입하여 한 채의 수익을 창출하는 임대용 부동산을 실제로 구매한다고 가정하고 상상해 봅시다.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충당하고 조달하게 되면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입과 소득이 매달 지불해야 하는 대출 이자의 금액보다 더 높고 많을 때 비로소 순수한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생겨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채의 부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보유하는 부동산이 채수와 규모를 조금씩 늘려나가게 되면 마치 복리 효과와 유사한 자산 증식의 선순환 구조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 투입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자기 자본만으로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크고 의미 있는 수준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요사키의 주장과 메시지는 결코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빚을 지라는 단순하고 무책임한 권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충분한 교육과 학습,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 그리고 철저하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위험 통제를 기본 전제 조건으로 하는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부채의 활용을 의미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실전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진정으로 좋은 부채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내고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철저하게 따라야만 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 당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델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계하고 수립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만약 당신이 매달 50만 원이라는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목표로 삼고 설정한다면 과연 어떠한 종류의 자산이 그러한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모델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세우고 설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임대사업의 형태인지, 프랜차이즈 사업의 형태인지, 소액 렌탈 사업의 형태인지, 아니면 장비 리스 사업의 형태인지를 신중하게 비교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서 당신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하고 튼튼하게 다지고 확립해야 합니다. 신용 점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신용 점수는 대출 조건과 금리에 매우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상금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준비해 두어서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투자를 시작하고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월별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분석해 보면서 과연 당신이 대출 상환이라는 재무적 부담을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서 레버리지 설계를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LTV, 즉 담보대출 비율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정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높고 과도한 레버리지는 투자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확대시킵니다. 고정금리 방식과 변동금리 방식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비교한 후에 당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며, 일부의 자기 자본을 초기에 투입하고 활용함으로써 신용 등급과 대출 조건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전략적 접근 방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천합니다. 네 번째 단계로서 투자 대상을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엄선하고 선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현금 흐름의 창출과 안정성을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삼고 고려해야 하며, 시장에 대한 조사 수요의 규모와 추세, 유지보수 비용 관련 규제와 법규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고 꼼꼼하게 수행하고 완료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리스크 관리 및 탈출 전략을 사전에 명확하게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리스크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공실률이 상승하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등이 불리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과연 어떠한 종류의 영향과 결과가 나타나고 발생하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평가해야 하며, 자산의 매각 시점과 손절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하고 설정해 두는 것이 장기적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략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과 윤리적으로 반드시 고려하고 숙고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과연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 전략이 실질적으로 적합하고 유효한지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크고 중대한 위험 요소는 레버리지, 즉 차입을 통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늘려갈 때 그에 비례하여 파산의 위험성과 가능성이 함께 증가하고 커진다는 매우 심각한 점입니다. 만약 예상치 못하게 당신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줄어들게 되는 경우, 혹은 시장의 금리가 상승하고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매월 감당하고 부담해야 하는 대출 상환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급등하면서 당신의 재무 상태에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또한 투자에 관한 충분하고 체계적인 정보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이 부족하고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투자를 결정하고 진행하게 되면 잘못되고 부적절한 판단과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위험이 매우 크고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져오는 심리적인 부담감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역시 결코 가볍게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하고 심각한 요소입니다. 윤리적인 측면과 관점에서 살펴보고 검토해보면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권유와 조언을 반드시 피하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 전략을 아무런 조건이나 전제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면서 누구에게나 빚을 내라고 단순하게 말하고 권유할 수는 절대로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불안정한 계층이나 재무적 기초가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과도하고 무리한 대출의 유혹과 위험성을 더욱 강하게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전략적 부채 활용 방식이 실질적으로 적합하고 유효하며 효과적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과 조건을 갖추고 있을까요? 바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신용관리 능력과 충분한 비상자금 등 재무적 기초와 토대가 견고하게 확립되어 있고, 투자 모델의 구조와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며 리스크를 여러 자산과 영역에 분산시키고 배분하는 능력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하자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전달하고 제시하는 메시지는 표면적으로는 매우 도발적이고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이면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원리와 의미는 매우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빚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며, 오직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목적과 의도, 그리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에 따라서 당신을 가난과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도구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다루고 활용하는 올바른 방법과 원칙을 충분히 학습하고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고 지금까지 당신이 생각하고 믿어왔던 재무 관리와 부채에 대한 기존의 개념과 인식에 어떠한 차이나 변화를 느끼셨다면,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변화와 전환의 시작점이라고 느끼셨다면 댓글에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긍정적인 선언을 작성하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경험하셨던 재무 관리나 투자에 관한 이야기, 혹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새롭게 떠오른 생각이나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심을 담아 작성해 주시는 한 줄 한 줄이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그리고 실제 경험담과 생각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다른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고 나아가 동기부여도 됩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그리고 그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지속적인 학습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과 체계적이고 검증된 전략,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끈기 있는 실행력을 갖추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당신도 충분히 재정적 자유와 경제적 독립을 향한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당신의 현재 재무 상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분석하며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일지라도 실천 가능한 작은 행동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장하고 응원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매달 꾸준히 받는 월급이야말로 진정한 안정과 안정을 의미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정한 부와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 다시 말해 여러분의 자산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끊임없이 돈을 벌어다 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하지 않아도 저절로 돈을 버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길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득의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해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소득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노동소득, 투자소득, 그리고 자산사업소득입니다. 노동소득은 우리 대부분에게 가장 익숙한 형태의 수입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직접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그 대가로 받는 월급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소득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일을 멈추는 순간 그 소득의 흐름도 함께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투자소득과 자산소득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들은 여러분이 직접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자산이 알아서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어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노동소득에만 의존하지 않는, 즉 여러분이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수익 구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자산과 부채의 근본적인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당연히 자산이라고 부르며 안심하지만 사실 매달 관리비와 재산세, 그리고 은행 대출 이자를 계속해서 쏟아부어야 하는 집은 오히려 여러분의 소중한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갉아먹고 빼앗아가는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의미에서의 자산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현금을 만들어내고 창출해내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세입자로부터 매달 임대 수익을 발생시키는 수익형 부동산, 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는 우량 주식, 저작권이나 특허권처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로열티를 창출해주는 지적재산권, 그리고 한번 구축해 놓으면 자동으로 운영되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동화된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바로 이런 것들이야말로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여행을 가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통장을 지속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자산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바로 체계적이고 올바른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니는 학교 교육 시스템은 우리에게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불려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재무 감각과 금융 지식을 거의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육의 공백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 소득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에서 빚을 내어 과도한 소비를 충당하게 되고 신용카드라는 편리한 도구를 사용해서 아직 벌지도 않은 미래의 소득을 미리 당겨서 현재에 써버리는 위험한 습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돈이 실제로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현금 흐름의 핵심 개념들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적은 자본으로도 큰 투자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주는 레버리지의 원리와 함께 예상치 못한 위험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방법들도 반드시 배우고 익혀두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금융 지식과 재무 이해력이야말로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자산인 것입니다. 현금 흐름이 가진 진정한 힘과 중요성을 절대로 과소평가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들과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단순히 장부상에 기록된 순자산의 숫자나 총액에만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매달 실제로 자신의 통장으로 꾸준하게 들어오는 살아있는 현금의 흐름에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기울입니다. 여러분이 일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발생하는 월간 패시브 인컴, 즉 수동적 소득의 총합이 여러분의 실제 생활비 지출 규모를 완전히 초과하고 넘어서는 그 순간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적 자유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실제로 사용하고 지출하는 모든 생활비 항목들을 빠짐없이 세세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생활비 금액을 안정적으로 충당하고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다양한 자산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레버리지, 즉 타인의 자본을 활용하는 지렛대 효과는 여러분의 부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증폭시켜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영역에서 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이 가장 대표적이고 흔하게 사용되는 레버리지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레버리지라는 강력한 도구를 실제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철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미리 실시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임대 부동산의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발생하는 공실 상황,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로 인해 갑자기 치솟는 대출 금리의 급격한 상승, 그리고 건물 노후화나 시설 파손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수리비와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와 같은 여러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모두 동시에 가정하고 상정했을 때에도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안전마진과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있는지 반드시 면밀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실제 상환 능력과 재무 건전성을 훨씬 넘어서는 과도하고 무리한 수준의 빚과 부채는 오히려 여러분의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수입원을 최대한 다양하고 폭넓게 다각화하고 분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직 하나의 단일한 수입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그 수입원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갑자기 중단되는 순간 여러분의 경제적 기반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붕괴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주된 월급 외에도 주식 투자를 통해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배당금 수익,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 그리고 한번 구축해 놓으면 자동으로 운영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온라인 비즈니스와 같은 서로 완전히 다른 성격과 특성을 가진 소득원들을 최소한 3가지 이상 확실하게 확보하고 구축해 두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천합니다. 각각의 개별적인 소득원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리스크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각각 다른 수준과 형태의 시간 투자와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소득원으로 분산하고 나누어 놓는 전략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전체적인 재정 구조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안정성과 견고함을 제공하고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 투자 영역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투자의 경우 여러분은 매달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입지의 장단점과 발전 가능성, 그 지역의 실제 임대 수요와 공급의 균형 상태, 매달 지출해야 하는 관리비와 공과금의 규모, 그리고 부동산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 항목들까지 꼼꼼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그 배당금의 규모가 해마다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성장성 있는 배당 성장주를 선택하거나 또는 시장 전체의 성장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극대화하는 전략을 실행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절세 전략도 반드시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진정한 부를 창출하고 축적해 나가는 전체 과정은 단순히 기술적인 지식이나 투자 전략을 아는 것만큼이나 깊은 인내심과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를 바라보는 지속적인 노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투자나 사업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크고 작은 실패의 경험들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에서 쓸모없는 낭비나 불운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현명하고 성숙한 투자자로 성장하기 위한 귀중하고 값진 학습과 배움의 과정이자 필수적인 단계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동시에 눈앞의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유혹들, 예를 들어 과도하게 높은 비용이 드는 사치스러운 소비 행위나 충분한 분석과 검토 없이 감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충동적인 투자 결정들을 의식적으로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작고 사소해 보일지라도 꾸준히 쌓아 올리는 성과들과 성취들을 차곡차곡 축적해 나가는 긍정적인 습관과 태도야말로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고 꿈꾸던 진정한 경제적 자유와 독립이라는 목표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기억하고 마음 깊이 새겨두셔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 진정한 가치를 지닌 자산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그 자산이 여러분이 직접 일하지 않아도 알아서 끊임없이 일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도록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구조화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실천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한 가지 행동을 명확하게 결정하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는 현금 흐름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차곡차곡 쌓이고 복리의 마법과 함께 점점 더 커져 나가면 결국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꿈꿔왔던 진정한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여러분에게 선물처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